오늘은 한신아파트와 뉴코아백화점으로 유명한 한신공영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한신공영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한신아파트를 지어 한때 고급 아파트 건설이 대명사로 여길 만큼 유명한 건설사였습니다. 뉴코아백화점 역시 강남개발분과 함께 유통업이 명가로 자리 잡았던 회사입니다. 강남개발로 떼돈을 벌며 승승장구했던 한신공영은 왜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는지, 창업회장이 사위로 유통업을 호령하던 유코아의 김희철 회장은 왜 폭망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신공영의 모태는 1950년 설립된 한신출로공업사입니다. 창업자 김형종 회장은 일본 히라카와 철공 주식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보일러 생산을 하며 부를 축적합니다. 한신보일러로 사명을 개명한 그는 주로 군의 보일러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군 격리단 출납 담당 사병으로 근무하던 김미철 씨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김미철 씨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마치고 군에 복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 회장은 군 사병의 성실성과 꼼꼼한 업무 추진력을 보고 제대하자마자 자신이 회사에 입사시킵니다. 입사 2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얼마 앞서 자신이 장녀와 결혼시키기에 이릅니다. 김 회장이 김희철 씨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 회장은 슬하에 일남 8녀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김희철 씨가 한신공영에 본격 합류하면서 한신은 순풍의 도슬단격으로 순항하게 됩니다. 보일러 생산업체에서 종합건설회사로 거듭난 한신보일러는 한신공영으로 사명을 바꾸고 1970년대 강남개발에 뛰어들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강남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규모 땅을 소유했던 몇몇 땅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 터미널이 서울역 근처에서 반포로 이전하고 명문 학교들이 이전하면서 강남은 그야말로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때 김희철 씨는 장인을 설득해 신반포 일대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다가 한신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신반포 한신아파트 1차에서 28차까지 아파트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거머쥔 김 회장은 유통업에 눈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슈퍼마켓 정도의 점포를 열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주부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지금이 뉴코아 아울렛이 들어선 자리에 대규모 뉴코아 쇼핑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때가 1980년 12월이었습니다. 쇼핑센터 1층에 슈퍼마켓을 열었는데 사위인 김희철 씨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슈퍼마켓 하루 매출이 1천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대호황이 펼쳐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루 1억 원이 넘는 엄청난 매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희철 씨는 유통업으로 방향을 틉니다. 한신공영은 반포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해외 건설로 눈을 돌립니다. 해외 건설은 면회를 취득하고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며 종합건설 회사로서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반포 한신 쇼핑센터에서 자신을 얻어 유통업에도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1983년 전북 전주시에 전주 코아백화점을 개점했고 2년 뒤에는 전주 코아호텔을 개관했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한신 코아백화점을 개정해 상계동 일대의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한신공영이었지만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동에서의 실패입니다. 특히 사우디에서의 대규모 미수금은 나중에 한신공영이 몰락으로까지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고 맙니다. 당시 돈 3억 1천여만 달러에 달했던 사우디 알카라지 공공주택공사가 공기 연장과 공사대금 미수로 이어진 것입니다. 너도나도 중동건설에 몰려들었다가 몰락하고만 다른 건설사의 전철을 밟은 셈입니다. 여기에다 1983년 김명종 창업회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외동아들인 김태영 회장이 한신공영의 경영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그래도 한신공영은 신반포에 28차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며 나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신반포에 2만여 가구의 아파트를 한신에서 분양한 것입니다.
1987년에는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는 등 나름 건설 명가로서의 위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에 놓이기 직전인 1997년 6월 216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2002년 한신공영이 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이미 다른 기업에 팔려나간 뒤였습니다. 건설 부문은 코엠CNC라는 시행사에, 한신코아백화점 등 유통 부문은 세이브존 컨소시엄에 팔려나가 오늘에 이르릅니다. 뉴코아를 운영하던 김희철 회장은 창업회장이 외동아들에게 한신공영이 경영권을 이양할 것으로 판단해 뉴코아를 독립해 경영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1983년 창업회장이 타계하고 매제가 회장으로 취임하자 유통업에 전념해 뉴코아 그룹으로 출범시킵니다. 이때 약간의 불협화음이 바깥으로 나왔지만 워낙 한신공영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뉴코아 백화점을 키운 저력 등으로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한신은 한신대로 유통 부분을 확대하며 한신코아 백화점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사업을 확장했고, 뉴코아는 뉴코아 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무섭게 확장했습니다. 김희철 회장이 한신공영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가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박리담회의 원칙을 내세워 킨스클럽을 만들고 유통업이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이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같은 할인점이 효시가 바로 킴스클럽입니다. 김 회장이 박리담의 원칙은 철저했습니다. 오죽하면 사운이 외삼촌 떡도 싸야 산다 할 정도였겠습니까? 어쨌든 뉴코아로 독립한 김희철 회장은 승승장구했습니다. 1997년 파산 직전까지 2개월에 한 번씩 뉴코아 백화점과 킴스클럽 점포를 개설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했습니다. 1997년 상반기에 18개 계열사의 재계 랭킹 25위에 올라가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 반포의 뉴코아 본점은 당시 서울 서초 지역에 마땅한 백화점이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고, 경기도 과천이나 평촌 신도시인 뉴코아도 수준이 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얻은 김 회장은 양적 성장에 더 집착하게 됐고, 입지 선정을 위해 차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차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당시 뉴코아 그룹은 자본금 1,117억 원의 매출액 2조 2,7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채 총액이 2조 5,912억 원이었고 부채 비율이 1,223%에 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대기업이 유통시장 진출로 대형마트, 백화점 시장의 파이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뉴코아 그룹은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알짜배기 계열사도 없었기에 부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김희철 회장은 현금 확보를 위해 40일간 초장기 박연세를 진행하는 등 안간 힘을 썼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손해가 뉴코아 그룹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IMF 외환위기까지 겹치며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 회장은 1997년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2003년 뉴코아는 이랜드그룹에 인수됐고 그 이듬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오늘에 이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천안매부 회사인 한신공영과 뉴코아 그룹은 부도를 맞고 다른 주인에게 인수당하는 운명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신공영과 뉴코아 그룹이 몰락에 대해 많은 경영사학자들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해 상호보완이 아닌 경쟁과 볼륨을 키우기 위해 경주하다가 결국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이 젊은 2세 경영인은 유통업이 매력을 놓지 못해 한신코아 백화점을 고집한 것이 모기업이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선진 때 중동건설에 뛰어들었다가 거금을 물린 것도 원인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유통업이 미련을 못 버린 것도 원인이었다는 진단입니다. 뉴코아 그룹이 김희철 회장은 장인이 절대적인 신임으로 신반포 일대에서 한신타운을 만들고 유통업에 진출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회장 원맨쇼에 의존하는 경영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 회장의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뛰어났지만 그것이 결국은 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뉴코아그룹은 봉급도 현금으로 줄 정도로 구식 경영을 일삼았고 부도 직전까지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 회장이 즉흥적인 결단에 의해 그룹 운영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신공영과 이 기업에서 파생된 뉴코아그룹이 흥망성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그만 보일러 회사에서 대형 종합건설사로 다시 유통그룹으로 일반인들에게 익숙했던 두 기업이 폭망은 오너 경영인이 해안과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